또 다른 예를 가지고 클래스 정의 또 관련 문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그 예제는 person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 이름과 나이를 유지하는 그런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한 것처럼 멤버 변수 정의하고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public, 멤버 변수는 private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private이 없어도 이 두 개의 멤버 변수는 적분 권한이 어떻게 된다? private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privat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소드를 보시면 get age, set age, get name, set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멤버 변수가 있으면 멤버 변수의 현재 상태를 열람하는 getter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멤버 변수의 상태를 수정하는 setter라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getter는 get이라는 그 단어로 보통 많이 정의하고요. setter들은 set이라는 그 단어를 시작으로 많이 그 메소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멤버 변수가 두 개 있으면 각 멤버 변수마다 getter, setter를 만들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필요로 하는 getter와 setter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근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없으면 요 두 개의 멤버 변수의 접근 권한은 private이다. 그래서 기본이 private이다. 그리고 이 private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name이나 age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private이면. 근데 public이면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get age 이런 식으로. 그래서 public인 것은 이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private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p.age에서 값을 수정할 수 있으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p.getAge 하지 않고 setAge라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객체의 상태들은 어떤 유효한 값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멤버 변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값이 아닌 가질 수 없는 값을 갖게 되면 프로그램이 잘못된 상태로 빠지게 되겠고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멤버 변수를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접근을 제한해서 강건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getter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p.age 해가지고 현재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접근을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를 알고 싶어도 p.getAge 형태로 호출해서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한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한다? 강건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tter들은 set name, set age들은 이 인자로 받은 것을 이용해서 멤버 변수의 값을 수정할 때 반드시 잘 검사를 해야 돼요. 이 값들이 잘못된 값들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 인자값이 0보다 커야 되고 200보다 작은 경우에만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 나이는 0이거나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접근 제어는 여러 번 지정할 수 있으며 한 번 지정된 이후 새로운 접근의 명시형까지는
해당 접근 제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rivate public 있는데 또 여기다가 private 땡땡하고 또 private add를 추가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private, public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 변수들, 메소드들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객체의 생성은 일반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int n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dog1 이런 식으로 객체를 정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하면은 다 쓰고 나면 뭘 해줘야 돼요? delete를 해줘야 되겠죠. delete dog2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요. 생성될 때 객체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가 호출된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는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만들었던 the 클래스에도 생성자는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와 관련된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객체는 모든 멤버 변수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person 객체는 최소한 name 멤버와 age 멤버를 유지하기 위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다. name, age. 그러면 size of 아까 person p가 있다. 그러면 size of p는 뭐보다 크냐면은 size of name 더하기 size of age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같거나 커요. 그래서 원래 필요한 건 이 정도인데 이것 말고도 경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메모리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홀수로는 안 쓰고요. 짝수로 해서 이제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를 확보해서 쓸지는 여러분들이 size of를 실제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생성된 이후에는 외부에 공개된 멤버 변수, 즉 퍼블릭한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구조체와 동일하게 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터 변수는 요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구조체 변수, 이전에 C에서 썼던 구조체 변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erson P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빈 중괄호를 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person P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뒤에 설명드렸지만 기본 생성자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제 컴퓨터에서 해봤더니 size of std string은 24바이트였고 int는 4바이트였어요. 그럼 둘 합치면 28바이트인데 p의 size of 구했더니 32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8바이트 단위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전달과 반환. 이제 이 메소드들을 이 객체장에 있는 메소드를 정의할 때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참조 변수로 인자 전달했고 요거는 값 전달을 했고 반환은 값, 여기도 값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달과 반환은 기본은 둘 다 값 전달이에요. 기본인데
이제 그 객체를 전달할 때, 구조체 변수를 전달할 때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값 전달 대신에 참조 전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요 참조 변수를 수정할 이유가 없으면은 앞에 const를 붙여줍니다. 붙여주고요. getName의 경우에는 반환값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이 값 전달인데 이게 특이한 것이 객체지향에서는 이게 객체 멤버 변수를 반환하잖아요. 객체 멤버 변수를 반환하니까 이 name의 수명은 이 함수의 수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함수에서는 지역 변수를 참조로 반환할 수 없지만 메소드에서는 멤버 변수를 참조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const. 그래서 getName은 name을 수정하지 않으니까 const가 되겠고 이거를 만약 const 빼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 앞에도 const를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없고 name을 이렇게 참조를 바꾼다 그러면 제가 이 name을 요런 식으로 여기 예를 들면 std string x 해가지고 equal p.getName 했어요. 그러면 이 x는 이 멤버 변수의 name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x0 해가지고 뭘 수정하면 실제 이 객체의 내부 상태가 수정됩니다. 객체의 내부 상태를 수정하려면 반드시 객체의 수정자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객체의 내부 변수를 참조로 반환하면 객체에 대한 캡슐화에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돼요. 따라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멤버 변수가 이것처럼 name처럼 좀 무거운 애다. 그 int나 이런 원시 타입과 달리 좀 더 무거운 애면 참조 타입으로 반환할 수 있는데 그 참조 타입을 반환할 경우에는 여기도 const를 써줘야 되고요. 그렇게 반환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값으로 반환했는데 반환된 값을 다시 복사해서 n2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어차피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참조로 받기 때문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름만 참조라 이렇게 포인터에서는 주소만 반환되는 정도의 비용만 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반환할 때 멤버 변수를 반환할 때 무거운 거는 이런 식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렇게 반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세 번째 예제로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아주 단순한 게터와 세터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클래스는 헤더 파일에 정의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헤더 파일에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메소드를 여기다가 정의 안 하고 선언만 했습니다. 선언만 하고 이 메소드에 있는 메소드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CPP 파일에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CPP 파일에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요 메소드가 어떤 클래스에 소속된 메소드인지 컴파일러에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메소드 이름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 땡땡을 붙여야 됩니다. 가시형의 해소자 요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헤더 파일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이유는 이 bank account 클래스를 여러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파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헤더 파일에 정의하고 헤더 파일을 필요로 하는 각 파일에 그 CPP 파일에 include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클래스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앞서 캡슐화를 설명드릴 때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메소드의 클래스가 유지하는 상태와 그리고 메소드의 구현을 사용하는 사람부터 숨길 수 있다고 했죠. 그 숨기는 기능도 이렇게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나누면은 숨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이 클래스를 공개하더라도 헤더 파일만 공개하면 되고 이 CPP 파일 자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된 목적 파일을 공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꼭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바는 다 이렇게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정의를 함께 하기 때문에 헤더 파일과 그 CPP 파일이 이렇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C++에서도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냥 클래스에다가 정의를 다 넣고 요 CPP 파일을 안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 수업에서는 주로 이렇게 CPP 파일을 별도 쓰지 않고 그냥 헤더 파일에 이제 그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메소드들도 다 여기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에다가 헤더 파일을 그러니까 헤더 파일의 클래스를 정의할 경우에는 요 전처리 문을 이용해서 요 클래스가 여러 번 include 되는 것을 그 실행 파일에 여러 번 include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ank account 자체를 이제 구조를 헤더 파일, CPP 파일 설명드렸고, 만약 CPP 파일에 그 메소드를 정의할 경우에는 요 클래스 이름을 써야 된다, 땡땡을 써야 된다는 걸 설명드렸고,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bank account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bank account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잔액 정보만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잔액 정보. 잔액은 뭐 은행 계좌는 대부분 음수, 마이너스 금액은 유지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 계좌들의 잔액은 0이거나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예제에서는 밸런스 값은 유지하는 데이터 값은 unsigned로 모델링 했습니다. unsigned로 모델링 했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는 int로 됐네요. unsigned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et balance는 잔액 조회는 unsigned int 해가지고 그 밸런스 값을 return하는 형태로 되겠고, 두 가지 입금, 출금 두 가지 메소드인데요. 입금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금액도 보시면 입금하는 금액은 양의 종수겠죠. 입금하는 금액이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0원을 인출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0원을 입금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mount는 우리가 예를 든 게 아니라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을 따지면 amount는 0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같은 것도 아니고 커야 됩니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도 unsigned intro로 했으니까 요것도 unsigned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왜? unsigned로 모델링 했을 때 예를 들면 bank account deposit에서 마이너스 1,000원 하면 이 마이너스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양의 정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그 비트로 표현될 텐데 이 비트를 unsigned로 해석해서 되게 큰 그 양의 정수 값이 돼서 오히려 체크가 안 돼요. 따라서 이제 인자는 0보다 큰 값만 받아야 되겠지만 0보다 큰 값을 받기 위해서 unsigned 타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unsigned 타입.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엉뚱한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nt로 쓰고 안에서 0보다 큰지 또 withdraw의 경우에는 내가 인출하는 값이 밸런스보다 같거나 작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 되죠. 앨리스 밥 어카운트 만들고 10,000원 입금하고 5,000원 입금하고 앨리스에서 5,000원을 인출하면 앨리스도 5,000원, 밥도 5,000원 이렇게 갖고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문법적인 건데요. this라고 하는 거. 자, 디포짓 메소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mount는 매개 변수이고요. 이 밸런스는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 그러면 누구의 멤버 변수이냐? 누구의 멤버 변수이냐? 이 코드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코드를 보면 요 앨리스 어카운트 디포짓을 하게 되면 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되겠고 그때의 밸런스는 앨리스의 밸런스가 됩니다. 요 그 다음에 밥의 어카운트에 디포짓 하면 요때 불러지는 그 함수의 밸런스는 밥의 밸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이 밸런스가 누구의 밸런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냐면 숨겨진 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메소드가 인자가 하나인데 실제는 두 개예요. 두 개이고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변수. 이 클래스에 포인터 변수가 들어가겠고 이름은 this입니다. 이 숨겨진 인자의 이름은 this예요. this. 그래서 컴파일러는 우리가 이렇게 코딩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바꿔서 실행 코드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호출냈을 때 누구의 앨리스 어카운트 디포짓이면 앨리스 어카운트에 맞게끔 코드가 동작할 거고 밥 어카운트 디포짓이면 밥 어카운트에 맞게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호출낼 때 요 호출 문장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바뀔 때 왜 이것이 포인터로 쓰여졌는지 좀 아쉬운 게 있죠. 근데 예를 들면 this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메소드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this를 이용해서는 이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const가 붙은 게 아니라 this가 const예요. this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this 자체가 가리키는 현재 객체를 수정할 수는 없는데 this를 이용해서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없는 이걸 쓰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애가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애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숨겨진 인자는 포인터를 쓰고 있고 이제 요 포인터 상수 포인터죠. 상수 포인터. 포인터 상수. 포인터 상수요. 네. 포인터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 this는 포인터 상수이다. 이 this가 다른 뭐 주소를 가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숨겨진 인자는 컴파일러가 사용하기에 도입된 요소이지만 프로그래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this를 의식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this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언제만 쓰냐면 매개 변수 이름과 멤버의 이름이 중복되어 사용될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앞에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멤버 변수는 age이고 인자는 age에 그 밑줄 하나가 들어갔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분하지 않고 이걸 S고 없애고 여기도 A 쓰고 여기는 this age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복잡한 방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멤버 변수와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이 둘을 구분할 때 하나는 멤버 변수는 this를 이용하고 매개 변수는 this를 이용하지 않는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this를 쓸 때 C++에서 this는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